경기 남부권으로 넘어와서요. 가성비의 끝판왕 지역인 용인 수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용인 수지구를 갖고 왔냐라고 하면 경기도권 내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 여기 용인 수지이기도 하지만요. 요새 용인 수지구에 대한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용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물론 당장 가격에 반영이 돼서 크게 시세가 확 오르거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렵지만 차츰차츰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호재의 영향권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용인 수지구를 챙겨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요, 용인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제 과천, 성남, 그리고 바로 밑에 용인이 있어요. 근데 용인이 워낙 크죠. 경기 남부권 안에서도 정말 큰데 이 용인 전체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트렌드가 어때요? 좋은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지역 우선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용인은 뭐 서울 외곽에 이제 과천, 뭐 성남, 뭐 안양, 광명 이런 애들과 다르게 서울에서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용인 안에서는 용인도 구가 3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지만 옛날에 분위기 상승장이 좋을 땐 처인구까지도 역북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신축 들어가는 그런 데까지 다 봤었는데 이제는 수지구 먼저 챙겨보고 수지구 움직이는 거 보고 수지구에서 물이 번지는 걸 보고 움직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인 수지구만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보면 워낙 넓잖아요. 보면 수지구가 제일 면적이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평당가도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흥구가 있고 나머지 여기 넓은 지역이 처인구예요. 그래서 사실 면적은 처인구가 제일 높지만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 있고 단지가 막 밀집되어 있어서 좋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밀집되어 크게 막 조성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에 일자리 호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 일자리 좋은 그런 것들이 처인구에 들어가면 당연히 처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인구보다 조금 더 인프라라던가 생활 환경이 좋고 조금 더 비싼 주거지역으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다니는 근로자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주할 만한 지역들이 오히려 그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구에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동탄, 이도 영향을 받지만 기흥이나 수지구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용인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지구는 분당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분당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분당 안에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을 느껴서 내려와서 학군이나 인프라나 이런 좋은 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수지구에 거주를 하고요. 수지구 사시는 분들은 나 경기도에 살아, 나 용인시에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수지구에 살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기흥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부분은 아무래도 수원 영통과 가깝게 있다 보니까 영통의 생활권과 좀 같이 하는 구역들이 이쪽에 좀 있고요. 처인구는 옆에 이제 동탄 이신도시가 옆에 붙어 있어서 서로 이 영향권을 주고받는 지역들이 좀 다르다. 구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매매 평당가 순위로 쭉 줄을 세우면요. 과천시가 지금 평당가가 5천이 넘었어요. 거의 강남 3구 수준급이죠. 그 다음이 성남시 분당구, 그 다음에 성남 전체가 있고 수정구,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12위로 매매평당가 순위로 12위 용인 수지구에 해당된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평당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인이 이제 저력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세평당가 순위로 하면 매매평당가 순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 만족도라던가 거주하기에는 훨씬 더
매매 거래하기보다는 더 좋은 지역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전세 평당가 순위로 보면 9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1,434만 원으로 광명시 다음으로 있는 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정말 실수요고 실사용 가치로도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용인 수지구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제가 요새 좀 중요하게 보면 좋다라고 했었었죠. 물론 전세가, 전세거래 이게 흐름의 부동산 시장의 메인이 되겠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건 어쨌든 부동산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냐까지 봐야 돼요. 요새 뭐 뉴스를 보면 신고가가 갱신하고 있고 막 가격이 오르고 있고 뭐 이제라도 살까요? 뭐 여태까지 못 산 사람들 영끌해야 되나요? 막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거래량에서 지금 매매를 봐보세요. 매매 매물량은 여전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주춤주춤하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물량이 6,499, 거래량이 362면 어때요? 거의 2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수준이죠. 20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네 개 나와서 한 개 팔리는 거랑 20개 정도 나와서 한 개 팔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비율상 그리고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매수자가 원하는 싼 가격이 막 널려있는 상황 아니고요.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는 상황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내놓고 있고 급매 가격으로 나온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거래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는 몇몇 단지에 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세 거래를 보면 지금 매물량은 어때요? 23년 1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반기에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금 24년도 지금 4월, 5월 돼서 조금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전세 매물량이. 전세 매물량을 보면 1927개 지금 나와 있고 거래는 869건이 거래가 되면서 두세 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비율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매매보다 여전히 전세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매매 거래는 360개, 전세 거래는 869개. 그러면 2배 좀 넘죠. 그래서 비율상도 그렇지만 매물상 비율도 전세가 더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격 리스트를 보면 어때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억대부터 4억대 그리고 5억 초반의 단지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수지구가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계획 도시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확장된 도시다 보니까 이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경사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지 밀집도가 좀 퍼져 있는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이 좀 잘 들어가 있는 지역이 용인 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조건이면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성비 있게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 용인 수지구다라는 걸 요번에 사실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 많은 순으로 제가 순서를 세워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을 뽑아봤는데 60건에서 10건 단지별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활발하냐 했을 때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막 급하게 용인 수지구에서 내 집 마련을 막 고민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진감률을 봤을 때도 어때요? 진감률이 너무 좋거나 막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매물이 많아도 원하는 가격의 매물이 많지는 않고 그래도 괜찮은 매물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단지 같은 경우 특히 신축이면서 입지가 좋은 애들은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급해지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제 생각엔 출렁이면서 저점을 찍고 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장에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시고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수지구를 보면 아까 용인이 엄청 컸는데 그 위에 가장 구중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중에 가장 면적은 적지만 가장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죠. 게다가 수지구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여기 산이 있다 보니까 요 앞쪽에만 좀 거주가 밀집되어 있지 요 뒤쪽은 거의 산이에요. 거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수지구 안에서도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 있는 요 지역에만 거주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구를 볼 때 어디가 좋은 데야? 라고 잘 모르겠다. 뭐 역세권이 무조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호갱노노에 분위지도가 있거든요. 분위지도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제일 평당가가 높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 노란색, 회색인데 역을 끼고 있으면서 학원가도 끼고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가 파란 데로 들어있고 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신축급이 있는 애들이 있어서 평당가가 높은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에서 좀 먼데도 이렇게 파란색이 좀 들어있고 빨간색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수지구는요. 처음부터 신분당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신분당선 어떻게 보면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인 수지구는 여기 노란 색깔 요 도로 보이죠? 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경사도가 또 좀 있어요. 여기 위에도 경사도가 있고 이 도로 기준으로 좌우로 경사도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경사도가 좀 있는데 마포처럼 막 이렇게 고바위 힘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단지 내에서도 굴곡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신분당선 전철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도로를 끼고 이렇게 주변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이 신분당선 라인이 추가로 생기면서 가격이 재배치되죠. 그리고 수지구청역 같은 경우는 이 풍덕천동은 이 신분당선 라인에서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평가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파란색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평당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용인 수지구 볼 때 꼭 이 입지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두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당선 라인의 역세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가 초기에 형성되었었던 이 도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 신분당선 좌우 이 도로의 좌우로 입지를 평가하시고 기준을 그게 두 개로 잡는 게 여러분들이 지역을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래량 순위를 봤을 때 신정 8단지 현대성우 풍덕천동에서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죠. 완전 역세권이고 완전 학원가 인근에 있어 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거주하기 좋은 데가 신정 8단지죠. 그리고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다들 아시다시피 연식이 젊죠. 그리고 성북역에 있는 메인 인프라 역세권 단지고 메인 인프라들을 바로 지근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터마을 힐스테이트는 어때요? 육전동에서 대단지면서 대형 평형이 들어서 있는 나름 선호도 있고 그 앞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단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용인 수지구는 아직까지 막 핵심 지역에 비싸고 좋은 것들이 그나마 상승률이 좀 좋긴 좋아요. 최근의 모습이. 지금 보시면 근데 용인 수지구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거래량이 좋은 애들은 그나마 풍덕천동, 성복동, 죽전동 안에서 나름 가성비가 좋거나 신축이거나 나름 입지가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증감률이 좋은 애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도 더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지금 증감률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 수지구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거래가 많이 나는 단지랑 상승률이 좋은 단지랑 입지가 약간 겹치거나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이 상승률이 좋고요.
거래가 되는 애들은 그나마 역세권 안에서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또는 그 해당 동에서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차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들으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